지난 8월 14일 그때 저희와 함께 철야 기도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서울역에서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는 날. 철부지 어린 나 돈을 벌어 어서 아버지 나오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일으킨 전쟁터에 끌려갔던 여인들. 생존자들은 오늘도 일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사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있는데도 해결했다. 그런 일이 없다 하는 일은 거짓말. 오늘날 이거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나 일본 우익들은 위안부가 강제적 성노예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日本が国ぐるみで性奴隷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 일본군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발견되었던 수많은 여인들. 그 사실과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우리의 운동이 20여 년간에 쌓아왔는데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양징자 씨가 최근 일본 내 위안부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 정부의 고노다마 검증 논란. 그 당시에 이미 일본 정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 밝혀져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도 아베 정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저에게도 고노다마 검증이 여의치 않자 일본 우익들은 이번에는 아사히 신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의 의문에 대답해 가장 핵심적인 이른바 아사히 신문 오보 논란. 하나가 유신회가 된 아사히 신문 공격이라는 형태를 띄우면서 이 사실은 위안부 문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아사히 신문이 날조를 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홍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사히 신문은 2014년 8월 33년 전에 위안부 관련 기사 몇 건을 오보로 인정하고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우익들은 아사히 신문의 기사 때문에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오해하게 되었다며 무려 2만 명 이상이 소송까지 냈습니다. 吉田誠二っていうのもあれ共産党なんですよ。それでその私の戦争犯罪って本書いてるんですよ。それで最終と言って100人もね女の人をさらってトラックに入れてそれで慰安婦にしたって書いたわけですよ。それでそれを朝日新聞がわーってこう盛り上げて書いてその人の講演会とかもいっぱいやってたんだけどそれが全部嘘だったっていうことはもう20年前に分かってるんですよ。 문제의 시작은 1983년 출간된 요시다 세이지라는 인물의 회고록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에서 여자들을 마치 사냥하듯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끌고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중 일부 내용이 입증이 안 되어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고 일본 우익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이 묻힌 망향의 동산. 요시다 세이지가 참회의 뜻으로 세운 사제비가 이곳에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주장대로 그는 정말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러나 요시다 세이지는 법정에서도 증언한 바 있습니다. 吉田誠二が証言で法廷で話したのは1982年なんだけど、その時の裁判は私が関与してたサハリンの韓国人の帰還請求の裁判だったの。そこに吉田さんと私が話をして法廷に出てきてもらって、自分が最終党へ行って慰安婦狩りをしたという話を吉田さんしたわけだけど、それが証言として法廷での証言として記録されてる。 위안부 문제는 날조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우익들. 2012년 한국의 서경덕 교수와 가수 김장훈 씨가 뉴욕타임스 스퀘어에 게재했던 위안부 문제 광고입니다. 몇 달 뒤 일본의 우익들은 대대적인 반박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내는데 찬성한 사람들 중 아베 신조, 현재 일본 총리의 이름도 보입니다. 예, ここで5つの事実を出しているわけですけど、まず最初に日本軍が軍隊がね慰安婦を強制的に連れてったっていう証拠はどこにもないっていうその歴史事実のこれ説明ですね。 93년에 고노다마에서도 드러났지만 일본 군부가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그동안에. 근데 피해자들은 관여 정도가 아니다. 이미 군부가 직접 개입했고 기획했고 그리고 우리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입니다.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물리력이 동원되었느냐 아니면 인신매매를 했느냐 공장에 취직시켜주기 위해서 사기로 끌고 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는 수요 집회는 단일 주제로는 세계 최장기 집회입니다. 문화는 없다는 신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3년째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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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의 나이에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들. 그녀들은 왜 전쟁터로 끌려간 걸까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님들의 쉼터입니다. 오늘은 할머님들에게 귀여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가운데는 위안부 시절 입은 피해와 상처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 같이 할머니께 인사.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무 세게 하려고. 평범한 여자의 행복을 빼앗기고도 오랫동안 침묵하고 살았던 할머님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들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민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건립이 됐는데 초창기 때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고자 중에서 6명만 들어왔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제 공개되는 게 첫째 싫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개되면서 이제 그 이웃이나 가족이 알게 되고 또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는 뭐 그냥 정신대 또 일본군 위안부 하면은 매춘부로 이렇게 낙인이 됐던 시기라.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끝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님들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밝혀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겠노라 결심하신 분들입니다. 말 안 된다고 때리고 발실로 사과에 막 악을 쓰러지는데 타고 때리고 정말 안 되니까 너무 때도 살 쓰고 따로 들어앉아도 칼로 이거 이렇게 오래 이렇게 오르면 그것도 못 나오고 피밖에 나오고 시뻘건 피가 줄줄 나오는데 그것도 되고 강간하는 할머님의 몸엔 흉터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거 뛰느라고 짜주느라고 탄력을 이렇게 쳤는데 이게 안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애가 그 성초가 없으면 잊어볼 수 있는 게 성초가 있기 때문에 잊어먹고. 몸에 새겨진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나날이 또렷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드러내기까지는 50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은퇴한 노 교수의 서재에는 위안부 관련 자료들로 가득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자들은 돌아오는데 왜 여자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 의문의 끝에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 어디에나 있는 필수 병참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을 채운 위안부들은 식민지였던 조선뿐만 아니라 점령지 각지에서 끌려간 여자들이었습니다. 군용 특수위안소는 오락시설이 아니라 위생적인 공중변소였다. 소낭이 자기네 군인들한테 보내줬다고 그럴까?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 책도 여기 가지고 있지만도 아소 테츠오라는 군의가 쓴 거는 그건 유명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위안소는 건전한 오락 장소가 아니라 위생적인 공동변소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 아니라 군수품으로 취급받은 여자들. 그 수치심은 여자들의 남은 생을 파괴했습니다. 최초로 알려진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할머님도 그중 한 분입니다. 준비해갔더니 그 그게 아마 홍삼 액인가 뭐 그런 거야. 그거 그냥 드리고서 문 닫고 거기 주저앉아서 내가 울었어. 그 할머니의 일생이 너무 불쌍해. 윤정옥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의 첫 증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일본 군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선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계속 부인해온 일본 정부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어려갖고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감대로 달라들 적엔 정말 기가 막혀. 하도 입살을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야. 나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고 김학순 할머님의 증언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일본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まあ非常に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までですね、それまでですかね、慰安婦という人たちがいたということは、我々も知っていたわけですよね。で、ただし、慰安婦にされた女性たちが、慰安所でどういう目にあったのか、どういうふうに感じていたのかということは必ずしも分からなかったわけですね。 일본의 역사학자 요시미 교수는 할머님의 증언을 듣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가 발굴한 자료들은 아사히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それ以外にですね、非常にたくさんの資料が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たわけですね。で、第一次がこれぐらいで、第二次がまた同じぐらいあるんですが、これを見ていくと、ますます慰安所というのは軍が監督統制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資料になります。 일본 정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나섰고 한국으로 와서 증언 청취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끝에 결국 일본 정부는 위안부 모집에 일본 군대가 강제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慰安所は当時の軍当局の要請により設営されたものであり、慰安所の設置、管理および慰安婦の移送については旧日本軍が直接あるいは間接にこれに関与した。強制性はですね、本人の意思に反してあることをさせることということですよね。で、この考え方は、河野談話でも同様ですね。河野談話も本人の意思に反して、あることをさせることを強制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 일본군은 침략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병사들의 오락시설로 위안소를 운영했습니다. 1931년 당시 일본군의 해군 사령부가 있던 중국의 상해. 일본 해군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위안소가 아직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의 위안소는 고급 장교들을 위한 곳으로 위안부들도 일본 현지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我听说报纸上也登过，是一个下士的海军俱乐部。 당시 일본군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병사들의 성병과 현지인 강간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일본 육군은 해군의 위안소를 본따서 군대마다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예전의 전쟁 시대에는 위안부 등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부끄럽지만 위안부한 창설자이다. 당시 상해 파견군 참모장 오카무라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안소가 급격히 확산된 것은 일본이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전선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위안소는 일본군의 병참 시설이나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부대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위안소 숫자는 약 500여 개지만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안소가 늘어날수록 위안부 모집은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본토와 파견군 사이에 주고받은 기밀 문서들을 보면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938년
우메즈 육군 차관이 육군성에 지시한 문서. 담당할 인물의 선정은 주도 적절히 하여 헌병대 또는 경찰 당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고 사회 문제상 유감이 없도록 배려할 것을 명령으로 통첩한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은 이 문서가 일본군이 불법 납치를 단속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悪徳業者が女性を騙したり誘拐したりするそういう事件が頻発してて、それがその日本軍のね名誉に関わることだから、そういう連中を厳しく取り締まれっていうそういう命令書なんですよこれ。 그러나 당시 연관된 문서들을 살펴보면 우익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군대가 지시한 업자들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무성으로부터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매춘업자는 규조 경찰서장이 증명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부탁한다. 내무성의 경보국,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은 군의 요청에 따라 위안부 모집에 관여했습니다. 내춘에 종사할 뿐여 약 400명을 도항시키도록 배려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 건의를 했다. 통첩을 각 부현에 보내 현재에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이미 대만 총독의 손을 거쳐 같은 곳에 약 300명 도항 수배를 끝냈다. 모집업자를 선정하고 불법으로 배에 태워 중국으로 보냈으며 각 지역의 인원을 할당하는 등 강제적으로 동원한 정황을 알 수 있습니다. 例えば朝鮮半島で、軍に選定された業者が女性たちを集める場合に憲兵警察と連携して集めたんであればですね、その業者が人身売買したり誘拐したりしているという事実は当然その憲兵とか警察が知っていたはずだという直接強制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示すものではないんですが、そういう集め方をしてたということを示すものですよね。 장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중국 후베이 성의 우한. 1938년 일본군은 약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한을 점령한 후 약 300명의 위안부를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철문으로 막혀있는 옛 위안소 골목. 건물 안에는 강제로 끌려오거나 취업 사기로 속아서 온 조선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상숙 할머님도 그렇게 이곳 우한으로 끌려왔습니다. 장가하고 군인 빨래도 하고 그런 일 한다고 그래서 왔지. 오고 보니까 그거야 아니고 그래서 이겼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차마 말로 하기 힘든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할머님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수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우익들은 강제 연행이나 납치는 군이 아니라 일반 업자들의 짓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단속했다고 주장합니다. 悪徳紹介業者が、ね、徴料ばっこしてる。要するに悪いあれですよね、女を騙して売り飛ばす、そういう今でもそういうのいっぱいあるじゃないですか、ヤクザみたいな。でそういう業者が農村の婦女子をね騙して誘拐してると。それでプサンから刑事が法廷に急行したって、取り締まるためにね。でそういう記事ですよ。
일본 우익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1939년 동아일보 기사. 하육명이라는 경성의 소개업자가 시골의 순진한 처녀들을 인신매매하는 것을 일본 경찰이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일본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하윤명 사건을 보도를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경찰은 그 조선 내에 있는 인신매매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인신매매를 이미 했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막 보내면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경찰은 업자들을 파악하고 위안부 모집과 송출이 쉽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국민 총동원령에 의해서입니다. 총동원 체제 속에서의 업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업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지는 업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업자 자체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고, 그 모든 할당을 받아야지만 그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들 자체가 모두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군관원의 협력이 없이는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해죠. 또 다른 증거는 일제강점기의 재판 기록들입니다. 처녀 공출 등의 단어로 재판 기록을 검색하자 당시 유언비어를 처벌한 판결들이 수십 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들이었습니다. 처녀 공출 등의 소문을 유언비어로 처벌하여 사람들을 안심시킴으로써 위안부 모집이 쉽도록 만든 것입니다.国外に連れていく目的で人身売買をした場合だけ2年以上の懲役というのが刑法の226条に書いてあるわけです。で、民間の業者が軍の後ろ盾がなくてですね、人身売買をして例えば中国に女性を連れて行こうとした場合は、朝鮮総督府の警察は当然これを取り締まったと思うんですね。刑法に書いてある犯罪なわけですから。だけれども、軍が慰安所を作り始めて、その軍の指示を受けて業者が集めている場合は、例えば誘拐をしても人身売買をしても黙認をした、取り締ま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だと僕は思います。 미국의 공식 자료에도 조선인 위안부들의 인신매매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설명하에 많은 여자들이 해외에서의 일을 위해 모집되었고 선금으로 몇백 엔의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은 이 포로신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서 위안부들이 잘 벌고 대우도 좋았다고 주장합니다. お金でもらった人いますよ。家買った人が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ベトナムに行った時にそのいいものを着ることができてね、着てその街歩いて他の女性から羨ましい目で見られてすごくなんか優越感を持ったとかね。 실제로 보고서에는 위안부들이 다른 곳에 비해 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문서에 상반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업자들은 위안부에게 음식과 기타 물품을 고액을 받고 팔아 여성의 생활을 매우 힘들게 했다. 업자를 신문했는지 피해 여성을 신문했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기록된 것입니다. この記録で非常に注目すべきなのは、女性たちがどのように集められたのかという方法が書かれているんですね。その部分を見てみると、慰安所で軍人の性の相手をするということ
を言われないでですね、騙して連れてこられて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それから、数百円の全借金を払った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ので、明らかにこれは誘拐と人身売買が重なったケースだというふう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 설령 위안부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쟁 당시의 인플레를 고려하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화폐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쟁터에서 위안부들에게 정상적으로 돈이 지급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군 부대에서만 통용되는 군표로 받거나 보급이 끊어진 최전선에서는 이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전쟁 후에 비참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구경을 못해요. 일제로 없어. 그런데 위안부들이 그렇게 있어도 돈을 받는 게 없고 군표가 받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왜 없느냐? 군인들은 받는 게 없는데 돈을 받는 뭐 군표 같은 것도 없고 나도 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본 정부는 문서의 내용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강제 연행한 적이 없으며 위안부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왜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을 모두 무시하는 걸까요? 犯罪でいうと共同正犯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よね。また、慰安婦制度は軍が作ったわけですから、軍が作らなければこのような問題は起こらないわけですから、主犯は軍、従犯が業者というこういう関係になると思うんですが、こういう単純な事実を見ようとしない、という点にまあその安倍さんたちの私悪狭窄というかそういう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はずっと言い続けているわけです。 일본 정부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역사적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기획하고 관리한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전시 성노예제도, 그것이 위안부의 실체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에서 끌고 간 여자들만으로는 부족해 점령지에서 직접 여자들을 납치해서 위안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수주량 교수. 그가 조사한 중국 내 위안소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比如说从北面的黑龙江一直到南面的海南岛，从东面的辽宁到西面的云南，这么广袤的一个占领地几乎都有。 현재까지 밝혀진 중국 내 피해자는 100여 명. 그중 중국인 생존자는 20여 명입니다. 특히 허베이성에서는 84건, 산시성에서는 123건의 납치, 강간, 살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那么我们就说，日军直接管理的，通常是最严，而且它也有两种形态，一种呢就是慰安所。 他要站岗放哨，然后控制这些妇女。这些妇女呢，主要是朝鲜半岛的妇女和中国的妇女。还有一种呢，他不挂牌子，他没有慰安所形态。比如说，他就是一个炮楼，一个日军的据点，他会把那些当地的妇女抓到这里面去，成为性奴隶。那么这些受害者当然也是很不幸的。 지난해 중국의 지린성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증명할 자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사용했던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파묻힌 문서들이 약 10만 건이나 발견된 겁니다. 그 10만 건 중 지난 1년간 분석한 자료는 85건, 그중에 25건이 위안부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有关反映日本强征慰安妇的档案呢，大概有3个部分。有一个部分呢，就是这25件当中有一个部分呢是，就是反映日本，这个各个占领军他们这个，叫奴役慰安妇的档案。 일본 헌병대의 치안 관련 문서로 위안소는 병참 지부에 알선으로 설치했다. 또 병사에 비해 위안부 수가 부족하니 현지에서 모집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일본군이 본국에 보낸 편지로 20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끌려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은행의 거래 서류입니다. 일본군은 만주은행에 4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보냈는데 이것이 위안부 구입 자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의 주체였음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번에 집인성당원관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그 만주중앙은행이라는 어떤 그 만주국의 국가 기록 그리고 또는 그 만주 일본 그 파견군 사령부의 어떤 기록 등을 통해서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그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군이 점령지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소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마랑 사건.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가 당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자 네덜란드인들은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dibuat oleh Komite Jongens-Kampen, Bangkong Kedung Jati, dan di sini tertulis dalam bahasa Belanda untuk mengenang para jiwa wanita dan anak-anak yang diinternir di kamp Bangkong dari tahun 1943 sampai 1945. 일본군은 포로 수용소에 네덜란드 여성들 중 35명을 강제로 끌고 와서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종전 후 일본군 지휘관은 매춘을 강요한 강제 매춘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Tahu dahulu bernama Hotel Hindia pada masa penjajahan dan juga pendudukan Jepang. Dan hotel ini merupakan salah satu lokasi tempat di mana para tentara Jepang menggunakan para jugunyanfu. 당시 위안부 피해자였던 얀 오헬은 할머님, 백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수녀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평생을 참혹한 기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nd I thought I'd just try to wash away all the dirt, all the shame, just wash it away. And then eventually, of course, I was dragged out again of the room, dragged back to my bedroom. There was a whole line of Japanese waiting, and the terror started all over again. 일본 정부는 오직 스마랑 사건만 강제적 연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야시 교수는 또 다른 사건들을 발견해냈습니다. 妹はもう10代ですから、その2人の、フランス人の姉妹を約50人の日本軍が1カ所に閉じ込めて、これは期間からいうと、多分6週間か7週間ぐらい
約1ヶ月から2ヶ月ぐらいの間ですね、そこに監禁をして日本兵が繰り返しレイプを繰り返すという、そのことを示す資料が今回出てきたんですね。 베트남에서 있었던 BC급 전범 재판. 일본군이 프랑스인 자매 2명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본군 A는 프랑스 국적 여성 2명을 3주 동안 매일 강간하는 것을 조직 내지 묵인하고 처형했기에 사형을 선고한다. ですからその厳密な意味での慰安婦とは言えないにしても、日本軍はそういう慰安所を作ってあちこちに展開するので、その慰安所はないところですね、部隊が不満に思ってその慰安所のようなものを勝手にどんどん作っていく。でそういう意味では日本軍の慰安婦制度がこういう事態を引き起こした、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密接に関連していると思います。 사실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직적으로 국가가 군대를 위해 성노예제를 운영한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그 결과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생존자들은 남은 여생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나눔의 집 할머님들의 건강 진단이 있는 날입니다. 가래 좀 들었죠. 17년째 위안부 할머님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경명현 원장. 이제 두 군데로 나오면 안 되지. 그의 진료 시간은 의사와 환자의 상담이라기보다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 같습니다. 그 물약이 참 좋은 약이야? 면이 뭐이라고. 야, 할머니 다 좋아졌네. 네. 꿀집. 아이 아파. 이거 떼도 돼, 할머니. 한포진이라고 하는 습진의 일종이었는데 손과 발에 수포가 막 이렇게 막 컸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 좋아지셨네. 2주 만에 다 좋아지셨네. 부기도 다 빠졌어. 그동안 경명현 원장이 돌봐온 것은 할머님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할머님들의 마음은 늘 아프고 고단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들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냥 질병으로만 접근을 하고 질병으로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낫는 거예요, 이분들이. 태평양 전쟁 시기 최소 2만에서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한국인 피해자는 불과 238명 뿐입니다. 우리가 원래 위안부가 아니지. 우리가 강제로 끌려갔는데 어째서 위안부를 하는 거야. 성노예의 고통스런 상처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자 하는 할머님들의 소망. 그 소망을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요? 2014년 마지막 수요 집회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 없이 또 한 해를 보내며 두 분의 할머님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고 황금자 할머니! 배춘희 할머니! 2014년 두 분의 할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의 뒤를 이어 올해에도 또 두 분의 할머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할머님들의 시간은 끝났어도 그 뜻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할머님들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십니다. 할머님들께서 지금과 같이 활동을 해주셨기에 저희도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있고 그 정의로운 활동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의 수요 집회는 변함없이 가장 앞줄을 지켜온 할머님들과 그 손을 맞잡은 이들이 채워온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와 정의를 명예와 정의를 명예와 정의를 명예와 정의를 할머니들이 살아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거꾸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결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이 용서받으려면 우리들에게 사죄를 해야지. 죽고 나서 너희들 누구에게 사죄하고 누가 용서를 해줄 것이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모두 가릴 순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은 군수품으로 강제 동원된 일본군 성노예입니다. 일본 정부가 끝까지 강제 동원 사실과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저지른 진실을 부인한다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2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여성들의 고통은 일본의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사람도 기소가 되지 않았죠. 깨끗하게 말이지. 일본 중재하고 깨끗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